목 디스크는 보통 이제 외부의 충격이나 뭐 교통사고 같은, 그리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근력이 저하가 돼서 근육의 위축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근육이 해줘야 될 역할인 뼈를 잘 지지해주는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는 거죠. 그 디스크는 베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쿠션 역할인데, 그 쿠션 역할이 안 되니까 옆으로 삐져나오게 되고, 그 옆에 지나가던 신경을 눌러서 저림이나 통증, 그리고 이제 따갑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게 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재발이 잦은 이유라고 이제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병, 그리고 디스크가 아니어도 단순히 목이 아픈 병, 그리고 어깨가 아픈 병, 그런 병들이 잘 안 낫고 재발이 되는 이유는 기존 치료들이 맞춤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치료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치료 같은 경우에 주사 치료나 그다음에 진통제, 그다음에 또 칼슘제, 스테로이드, 이런 주사 치료를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 치료들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런 체질이니까 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치료를 하지는 않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은, 스테로이드의 그 부작용이 되게 많은데 가장 큰 게 염증 유발을 시키는 거고, 그게 피부가 염증이 날 수도 있고 위장이 염증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속쓰림 같은 거, 그리고 신물 넘어오는 거, 그리고 기운 빠짐,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오는 이유는 그냥 좀 무분별하게 쓰기 때문이다. 그 사람한테 맞춰서 쓰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좀 선별해 갖고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그것도 좋은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재발이 잦다라고 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근본적인 치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랑 비교를 했을 때, 스테로이드 치료는 통증을 가리는 치료예요. 실제로 그거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통증이 있어, 그러면 일로 가는 신경이 통증을 유발시키니 그 신경에 가는 길을 막아주니까 실제로는 통증이 안 느껴지고 나았다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보통 주사를 넣자마자 증상이 호전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빨리 낫고.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만약에 가장 빨리 신경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면, 저는 그 방법이 엄마 뱃속에서 뭐 태아가 뭐 태어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경계가 보통 한두 달은 걸려서 재생이 되고 만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슨 신의 뭐 약물도 아니고 그렇게 빨리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가리는 치료다.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아까 처음에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디스크가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제일 들어가면 결국은 근육의 위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풀어주고, 그리고 디스크가 눌렸으면 그 압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신경이 눌렸으면 신경도 좀 영향을 시켜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치료 방법에서 제일 좋은 건 한의학적인 치료. 일반적으로 기존 방식이 물리치료를 근육에다 붙이고, 그리고 신경으로 가는 길을 주사로 차단을 시켰으면, 한방에서 하는 침 치료 같은 경우는 근육 자체를 되게 빠르게 진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침 치료를 받고 둘 다 해보았을 때 좀 확연한 차이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침 치료가 근육 치료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신경에 영향을 못 줘서 신경이 마르고 이래갖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약이 회복을 시켜주죠. 그리고 찢어진 디스크도 한약이 회복을 시켜주고, 그런 재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한의원에 와서 새로운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기존 방식보다는 좀 더 진일보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 치료에 비해서 침 치료랑 한약 치료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목
부터 떨어져서 목 디스크가 걸려갖고 한참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육, 지금 얘기했던 그다음에 튀어나온 디스크, 그리고 말라버린 신경,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주면 빨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사리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방 치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체질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런 치료가 나한테 안 받아질 수도 있다. 한약 중에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리고 간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약을 써줘서 디스크랑 협착증 같은 거를 치료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한방에서는 간을,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장기라고 봤고 그리고 신장을,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장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랑 뼈가 다 튼튼해지는 그런 처방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육미제왕탕이라는 처방이에요. 근데 그 처방은 안에 있는 약재들이 지왕, 산약, 산수유, 그리고 복령, 목단피, 끝으로 이제 택사, 이렇게 6가지 약재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산약만 빼고는 전부 소양인 약재입니다. 소양인 약재이기 때문에 소양인이랑 거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한 체질들한테 썼을 때는 잘 맞을 수 있는데, 소양인하고 완전 반대쪽에 위치해 있는 소음인한테 썼을 때는 소화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설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대표적인 육미지향탕에 들어가는 약재가 숙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의 기운이 많이 들어있는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재에 그런 물의 기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음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를 해줄 때 반대편의 기운을 넣어줘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같은 쪽에 기운을 같이 넣어주니까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소음인 중에서 한소음인 말고 열소음인이라는 열이 좀 있는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한테 육미지향탕을 써도 한 2주 정도밖에 못 쓸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듣는 것 같다가 오히려 소화가 여전히 안 되고, 그리고 몸도 더 디스크도 악화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쓰려면 그 체질에 맞게 맞는 한약재를 쓰는 게 증상도 개선하고 부작용도 나을 수 있는 더 좋은 치료가 되겠죠. 체질별로 약을 쓰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한약재들로 구성된 처방을 좀 알려드리자면, 먼저 태양인, 오가피, 그리고 송절이라는 소나무 마디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약을 써주고,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태양인 처방 중에 유명한 게 오가피 장척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약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방금 얘기 드렸던 오가피, 그 다음에 송절을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태음인 중에서 한태음인이라고 하면 속단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그 약재를 넣어서 써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열태음이다 그러면은 열태음인에게는 속단에다가 추가로 아까 소양인 약재라고 했던 숙지향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양인하고 열태음인은 수의 반대 기운에 있는 화토에 위치해 있는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양인하고 열태음인은 침을 놓을 때도 양경의 수혈을 많이 쓰는데요. 이가, 내문, 내정, 협계 이런 식의 양경의 수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화토의 반대 기운인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숙지향을 사용해서 약재를 구성을 해줘도 열태음인한테까지는 잘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아까 육미지향탕을 못 쓴다고 했던 그 소음인 체질에게는 숙지향하고 소음인하고 같이 물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반대 기운인 화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약재를 써줘야겠죠. 그 약재에 해당하는 것이 두충이라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침을 놓을 때는 양경에 화열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양계, 지구, 해계, 양보 이런 식의 선열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목 디스크니까 척추로 가는 혈자리를 선열을 해주시면 치료가 잘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몸이 굉장히 추운 한소음인이다 그러면 화토의 기운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토혈을 써주면 좋거든요. 음경의 토혈인 신문, 태백, 태계 이렇게 선방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을 고려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디스크가 악화되거나 이 한약은 왜 나한테 안 됐지, 이런 우려들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고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체질 치료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것부터 치료해야 될까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목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당뇨를 가지고 있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고혈압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것부터 치료해 줘야지 병이 나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다양한 질병을 모두 아우려서 어떤 거 먼저 고쳐야 하고, 그리고 이걸 고치다가 무슨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이 치료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번의 치료를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하고 근골격계 질환인 이런 목 디스크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체질을 하는 사람의 장점이라기보다 저희 한의원의 장점인데, 팔체질을 하시는 이제 선생님도 계시죠. 팔체질은 침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상체질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상체질은 처방법밖에 없습니다. 침법을 하는 팔체질에서 처방 내리는 거는 팔체질 처방법이 아니고 다른 처방을 어디서 이제 임의로 갖다가 쓰는 거죠. 사상체질도 마찬가지로 침법을 뭐 일반적인 채침을 쓴다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침법하고 처방법은 대전에 계신 제 스승님, 그 이병서 교수님이라고 성인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고안하신 정역 수세보온 침법이라는 침법하고 방제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한쪽은 침법밖에 없고 한쪽은 처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아우렀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환자한테 침도 놓고 약도 써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나아가고 있다, 더 세밀하게 처방을 조정할 수 있고, 침법도 처방을 봐가면서 또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체질이 아닌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